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자살 예방에 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업로드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롯데요. 적어도 나는 당신 때문에 죽는다는 행복과 당신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친다는 행복을 누리고 싶소. 당신의 생활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용감하게 죽겠소. 그러나 친근한 사람을 위해 피를 뿌리고 그 죽음에 의해서 새로운 수백 배의 생명을 북돋운다는 것은 오직 소수의 고귀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이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젊은 연인들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그려서 오늘날까지도 명작의 하나로 칭송받고 있는 이 작품은요, 독일의 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1774년에 출간돼서 이력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 남자 주인공 베르테르는 여자 주인공 로테를 열렬히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리와 고독감에 빠져 끝내 권총자살로 삶을 마감하는데요. 이 소설은 당시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이 베르테르에게 공감한 젊은이들이 이를 따라서 자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심지어 이 때문에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발간이 중단되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요,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는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따라서 시도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살 전염 또는 모방 자살 또는 동조 자살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거든요.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필립스가 붙인 용어이고요. 20년 동안 자살을 연구하면서 유명인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살률이 급증함을 발견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미디어에 관련된 이 자살 소식을 대하는 이런 매체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영화, 드라마 혹은 책과 같이 친숙하게 수용될 수 있고 인터넷과 같이 손쉬운 정보 교류의 수단이 되는 어떤 매체들이요,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었을 때 이게 굉장한 어떤 파급력이 있겠지요. 이 자살 사건이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대중매체에서 자살의 묘사, 자살을 친숙하고 일반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에 대한 환상이나 낭만까지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요, 자살을 문제 해결의 한 가지 수단으로 여기게 만들고 모방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4년에 홍콩 스타 장국영이 만우절날 사망했어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을 때 이 이후에 자살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베르테르 효과인 거죠. 모방 자살이 위험한 것은요, 특히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자, 자살한 유명인과 나이, 성별 등이 비슷할수록 모방률이 높다라고 해요. 나랑 좀 나이가 비슷한. 실제로 그런 많이 공감할 수가 있겠죠. 우리 때에 함께 유명했던 연예인, 나랑 나이가 좀 비슷한 연예인, 나랑 좀 뭔가 좀 비슷한 상황에 놓였었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 비슷한 사람들에게 모방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방법을 통해 자살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 매체에서 접하는 자살 사건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는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라고요. 이게 나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우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자살을 보도하는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자살을 억제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자, 놀랍게도 15년 전에 한국에서는 이미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요, 자살보도 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미디어 매체의 자살보도 원칙을 제정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지켜지고 있는지 15년이 지난 이후에 한번 보시죠. 자, 언론 자살 보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는 것, 자살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것, 작은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는 것, 자살을 아무런 예고나 이유 없이 일어났다라고 서술하는 것, 자살한 사람의 비정상적 정신건강 상태나 문제 행동을 감추는 것, 자살이란 표현을 헤드라인에 쓰거나 사인을 자살로 강조하는 것, 자살한 사람의 사진을 넣는 것, 유명인의 자살을 지나치게 주요 기사로 보도하는 것. 이게 2004년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자살보도 권고안에 미디어의 자살보도 원칙을 제정한 내용이거든요. 도리어 조회수나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제목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내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언론은요, 이러한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 상당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당신에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자, 스트레스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죠. 누구나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어느 것 하나 쉽게 얻기 힘든 세상이고 그래서일까요? 힘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어요. 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희망이죠. 도저히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이것은 이제 당신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15.6%가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3%는 자살을 계획하고 3.2%는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성인에서요. 지난 1년간 자살 시도자는 약 10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되고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자살에 대해 경험을 해보았다는 거지요. 즉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의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요, 사는 게. 삶의 의미를 느끼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무 외롭다. 혼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절망적이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고 나라는 사람은 두려움에 벌써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자, 정신적인 현실이라는 정신의학적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본인에게 주어진 현실을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경험, 무의식, 감정 등 주관적인 배경 아래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이. 자, 우울한 안경을 쓰고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면 당연히 혼자인 것 같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 쉽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에 쓰인 어두운 안경, 그것이 정신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관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 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적인 현실이 아닌 객관적인 현실은 어쩌면 그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문득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자, 첫 번째. 당신 눈앞의 현실이 힘들게만 느껴지겠지요. 이 순간이 지나면 하지만 달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거랑 내일 생각하는 거랑 어제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괴로움과 시련이 당신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자신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옆에 칼, 가위, 끈, 농약, 어떤 다량의 약 등을 충동적인 심리 상태가 되었을 때 위험한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치우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게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 이 부분은 저도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술을 마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힘들고 속상할 때 술 생각이 당연히 나죠. 스트레스 받을 때. 속상하고 힘들 때 오히려 술을 피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술을 마시면 평소에 자신이 조절하고 있던 통제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충동적이 되면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어떤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술을 마시지 마세요. 자, 네 번째, 혼자 있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함께 있고 내 주변에 내 고통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그런 외로움이나 극단적인 감정이 다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들과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은요, 내 고민이나 고통을 그냥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두려울 수 있죠. 좀 창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나를 이해해 줄까? 내가 바보 같다고 비난하진 않을까?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자살 관련된 어떤 기관을 검색을 하시면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나오니까요. 이러한 어떤 상담을 받아보는 걸 권유합니다. 그 다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을 해서 이러한 어떤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조울증 같은 질환이 내가 스스로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전화 목록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 예방 핫라인이라든지 희망의 전화라든지 한국생명의 전화라든지 청소년 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등등의 기관의 번호를 좀 기록을 옆에다 해놓고 가지고 다니십시오.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명인의 자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르테르의 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어떤 부정적인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한 유명인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어떤 충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더 멋진 미래를 좀 꿈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